이 이야기는 알라딘의 세 번째 시리즈 알라딘과 도둑의 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작에서 알라딘은 강력한 흑마법사 자파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한 번 아그라바 왕국의 평화를 되찾아옵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알라딘은 드디어 자스민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둘도 없는 친구인 지니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알라딘은 자스민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오랜 시간을 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부모님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따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알라딘이 심란한 마음에 잠 못 이루던 그때 40인의 도적의 우두머리인 카심이라는 인물이 아그라바 왕궁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식 당일 코끼리를 이용해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후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게시봉을 훔쳐 달아나려고 했는데요. 눈치 빠른 알라딘이 이상한 점을 느끼고 보물창고로 달려가 이 장면을 발견하고는 카심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간신히 게시봉을 지켜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40인의 도둑무리가 값비싼 보물들을 내버려두고 굳이 게시봉만 훔쳐 달아나려고 했다는 사실에 의아했는데요. 바로 그때 갑자기 게시봉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 엄청난 비밀을 말해줍니다. 카심은 나를 통해서 최고의 보물을 찾고 싶어한 곳이다. 그리고 게시봉은 알라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방금 전 알라딘과 몸싸움을 했던 카심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라딘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자스민은 알라딘을 위로하며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것을 권하죠. 그렇게 알라딘은 카심의 뒤를 쫓아 몰래 40인의 도둑 본거지까지 잠입하게 되는데요. 카심은 게시봉 절도 작전이 실패한 책임을 물어 무리의 2인자 살룩에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라딘은 몸을 날려 살룩을 막아섰고 이 일을 통해 카심도 알라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라딘은 카심과 대화를 나누며 게시봉을 탐냈던 이유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게시봉을 통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전설의 대보물 황금의 손의 위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알라딘은 보물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보물을 찾느라 가족들에게 생사도 알려주지 않은 건가요? 넌 가난이 어떤 건지 몰라! 심지어 카심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며 결혼식장에 참여해달라는 요청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대화를 듣다 황금의 손이 탐났던 앵무새 이아고는 결혼식에 참여해 알라딘의 결혼도 축하해주고 아그라바 궁전에 있는 게시봉도 가지고 오자며 깨어냈는데요. 이에 솔깃한 카심은 결국 알라딘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그라바 궁전으로 동행합니다. 한편 40인의 도적 2인자 살룩은 평소 카심을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카심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살룩은 왕궁 경비대장 라줄에게 카심과 40인의 도적에 대한 정보를 넘겨 무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카심을 배신자로 몰아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심은 알라딘을 따라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팔아 넘겼다. 한편 카심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도중 욕망을 참지 못하고 게시봉에 손을 대다가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던 경비대장 라줄에게 걸려 체포되는데요. 이에 알라딘은 카심이 자신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시봉이 탐나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카심은 반성하기는커녕 알라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남깁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도 내면은 바꿀 수 없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알라딘은 아버지를 궁으로 모시고 온 선택을 자책하며 후회했습니다. 결국 알라딘은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다짐했고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하기 위해 아버지를 감옥에서 구하러 향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도착한 알라딘은 카심과 똑같은 복장으로 위장해 간수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탈출에 성공한 뒤 아그라바 왕국의 국경까지 도망쳤는데요. 알라딘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카심은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아그라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알라딘과 카심은 격한 말다툼을 했죠. 전 다시 돌아가겠어요. 자스민이 기다려요. 왕궁에서 다시 돌아가는 순간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마음이 상한 알라딘은 부자의 연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아버지가 남겨준 칼을 던져버리죠. 전 아버지처럼 도망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렇게 카심은 알라딘과 헤어져 가족처럼 여기는 40인의 도전 무리들에게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살룩에 의해 카심은 오히려 무리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인질로 붙잡혔고 무리의 우두머리는 살룩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심은 황금의 손이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로 전락한 채 40인의 도적들과 함께 사라지는 섬으로 향합니다. 한편 이 상황을 모두 지켜봤던 이아고가 헐레벌떡 왕궁으로 날아와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알라딘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매몰차게 대답했지만 자스민의 설득으로 이번에는 알라딘 일행 모두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사라지는 섬으로 총 출동하게 됩니다. 사라지는 섬의 정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거북이의 등 위에 만들어진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니는 거대한 거북이를 간지럽혀 섬을 흔들리게 만들었고 이 혼란을 틈타 알라딘 일행은 카심을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날 구하러 온 거니?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죠. 이후 꿈에 그리던 황금의 손을 찾아내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지니의 행동으로 놀란 거북이가 바닷속으로 잠수를 시도하자 섬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살룩은 알라딘을 인질로 잡고 황금의 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카심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당장 황금의 손을 나에게 던져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은 여기서 죽는다. 황금의 손이 탐나나 살룩? 그럼 가져라. 원래의 카심이라면 양보할 리 없겠지만 보물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살룩이 실수로 황금의 손을 맨손으로 만졌다가 황금이 되어 바다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후 카심은 알라딘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 몹쓸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어. 그렇게 카심은 황금의 손을 바다 쪽으로 내던졌는데요. 황금의 손은 40인의 도둑들이 탄 배까지 황금으로 만들며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부자는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카심은 이아고와 함께 다시금 보물을 찾아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자스민이 그런 아버지를 배웅하며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